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현찰을 단돈 1불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딧 카드를 이용한 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현찰을 안 들고 오는지, 현찰을 안 들고 와도 문제가 없는지, 크레딧 카드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우선 애플 카드를 많이 씁니다. 애플 카드를 많이 쓰는 이유는 최근에 만든 카드인데 애플 카드는 전화기로 애플페이라는 걸 사용할 때마다 2%씩 현찰로 적립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바로바로 들어와요. 뭐 어떤 크레딧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항공사 마일리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플 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애플 카드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기 전에 카드 두 장을 만들었는데 그 두 장이 뭐냐면 캐피털 원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벤처 카드라는 거고 또 하나는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스카이패스 카드입니다. 스카이패스 카드는 한 장 있었는데 한 장 더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어떤 혜택을 보고 지난 두 달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일은 못했지만 이 혜택으로 인해서 1600%치 이상의 혜택을 받았던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돈을 쓰시는데 굳이 현찰 들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1980년대는 미국에 오실 때 돈을 많이 갖고 오실 때 혹은 뭐 미국에서 한국에 오실 때 돈을 많이 갖고 오실 때는 이제 여행자 수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트래블러스 책이라는 게 있죠. 이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잊어버리면 은행에다가 얼른 신고를 해버리면 이게 중단될 수가 있고 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트래블러스 책은 잃어버려도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쓸 수 없는 게 뒤에다 이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여권을 확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 누가 가져가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누가 썼는지 금방 알아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돈 대신에 목표로 트래블러스 책을 갖다가 바꿔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행자 수표 많은 분들 좀 추억의 기억 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 나가는데 10,000불까지 개인당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현찰 10,000불. 그래서 뭐 가족인 경우에 두 명이 간다. 그러면 20,000불까지 현찰을 들고 갈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현찰을 들고 가는 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현찰은 잃어버리기도 쉽죠. 그다음에 또 현찰 바꾸러 가야죠. 물론 동대문 환전소에 가면 환전을 잘해주는 곳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현찰을 들고 와서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득과 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에 와서 현찰을 안 들고 와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요즘에 재산 가격은 95% 이상 현찰 없이 크레딧 카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현찰을 안 들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만 있다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주머니에 현찰은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몇만 원 정도만 들고 다니면 딱 좋습니다. 뭐 그 이상 필요하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동대문 가서 현찰을 가져가서 환율을 받으면 잘 쳐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1350원당 1불씩 바꿨는데 내일 1380원씩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매일매일 가서 동대문 가서 바꾸실 건가요? 예.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예. 오늘 1350원에 바꿨는데 내일 1320원이다. 그래서 어저께 그 만 불 바꿔놓기 잘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긴 한데 그게 매일매일 환율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동대문 가서 1, 20원 더 준다고 그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뭐 동대문 간다고 뭐 100원을 더 쳐주는 것도 아니고 뭐 몇십 원 차이인데 그게 매일매일 환율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받구나 내일 받구나 내일 또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일 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크레딧 카드를 써 보니까 뭐가 좋냐면 크레딧 카드는 그날그날의 환율에 맞춰서 돈을 갖다 결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이 1380원이다. 그럼 1380원 기준으로 환율을 맞춰 주고 또 그다음 날이 뭐 1400원이 있다. 그럼 1400원에 맞춰 주고 또 어떤 날은 1320원. 그래서 매번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이제 브런치를 먹으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러 가는 커피숍에서 늘 똑같은 메뉴를 주문하는데 그게 어떤 때는 7불 49센트 차지되고 어떤 때는 7불 42센트 차지되고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인 시간을 보면 뭐 동대문에서 받거나 여기서 받거나 별로 큰 이득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물론 아주 운이 좋아서 동대문 가서 딱 바꿨던 날이 뭐 최고점을 쳤다. 예, 근데 그거는 유행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환율은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현찰을 들고 다니면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돈을 흘렸다든가 혹은 뭐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가 혹은 소매치기를 당했다든가
도로 찾을 가능성이라는 건 되게 희박하죠. 그렇지만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바로 중단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잃어버렸다고 중단시키면 크레딧 카드에서 제가 잃어버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금액에 대해서 도로 환불해 주는 경우도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되게 안전한 자산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오실 때 현찰 들고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가실 때도 유럽의 선진국 같은 데 가실 때도 뭐 현찰 들고 다닐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갈 때는 현찰 들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제 새로 신청한 카드 벤처 카드하고 스카이패스 카드 왜 이 두 카드를 신청했고 이 두 카드가 제가 카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새로 신청했냐? 첫 번째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애플 카드가 애플페이 전화기로 그러니까 전화기를 바로 이렇게 삑 대고 긁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애플 카드 받는 곳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요. 이제 막 도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 카드를 쓸 경우에는 2% 적립이 됩니다. 제가 100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2불을 갖다가 그냥 어카운트에 돈으로 넣어줘요. 애플 카드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2% 애플 카드를 쓰고 또 애플 카드로 온라인 페이하면 3%도 또 적립이 되고 또 어떤 특정한 회사 같은 데 미국에 있는 이런 가게 같은 데 이용하면 5% 적립돼 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럼 뭐 100불 쓰면 5불 돌려준다. 꽤 큰 거죠. 그래서 애플페이를 썼는데 한국에는 애플페이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한국에 오면서 벤처 카드랑 스카이패스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갑인데 이 지갑에는 이제 미국 아이디가 하나 있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애플 카드 하나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쓰고 있는 이제 케이스 은행 카드, 예, 은행 카드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찰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벤처 카드라는 게 있고 스카이패스 카드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거. 그리고 집사람도 스카이패스 카드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 카드를 갖다 들고 다녀서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벤처 카드라는 거는 캐피털 원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카드입니다. 캐피털 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피털 원에서 제가 이제 한국 나오기 전에 여행용으로 좀 특화된 카드가 뭐가 있나라고 좀 찾아봤더니 우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foreign transaction fee라는 게 없는 카드를 써야 됩니다. foreign transaction fee라는 건 뭐냐면 한국 가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사용했어요. 그러면 10만 원에 대한 환율로 달러 계산을 하겠습니다. 뭐 요즘은 70 몇 불이 되겠죠. 한 73불, 4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기다 플러스 외국에다 돈을 썼으니까 10만 원에 대해서 적게는 1%, 많게는 3%까지 또 추가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 쓰면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고 혹은 뭐 최대 3%면 3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불에서부터 2, 30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되게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돈을 갖다 더 내는 거니까 그건 되게 아까운데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들은 transaction, foreign transaction fee가 있는 카드들이 많이 있어요. 여행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foreign transaction fee가 없는 카드를 써야 됩니다. foreign transaction fee는 없는 카드는 애플 카드도 없고요. 근데 아까 말한 이유로 한국에서 쓰기엔 좀 불편하고요. 베네핏을 못 받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캐피털 원에서 나오는 벤처 카드, 말 그대로 벤처, 모험을 떠나는 거잖아요. 여행을 떠나는 카드이기 때문에 벤처 카드도 트랜잭션 피가 없고요. 대한항공과 US뱅크가 합작해서 만들고 있는 스카이패스 카드라는 거, 이것도 트랜잭션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드를 신청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밑에 링크를 알려드릴 텐데 링크를 가보시면 카드가 넉 장이 있는데 사실상 넉 장은 아니고 석 장입니다. 맨 끝에 두 장은 똑같이 생겼죠. 벤처 원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하나는 크레딧 점수가 그냥 보통인 분들이 신청하는 카드고요. 요건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벤처 원 리워즈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크레딧 점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했을 때는 2만 마일 보너스 마일을 갖다가 주고 애뉴얼 피가 없습니다. 1년 내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카드가 뭐냐면 벤처 리워즈 카드라는 건데 요거는 7만 5천 마일 보너스 마일을 줍니다. 보너스 마일 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벤처 X 리워즈라는 카드인데 프리미엄 트래블 베네핏이라고 여러 가지 뭐 여기 카드 회사를 통해서 예약 같은 거 할 때 베네핏이 있고 또 7만 5천 마일을 주는데 저는 여기 중간에 있는 벤처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자, 신청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수수료가 1년 애니얼 피가 이 벤처 카드는 95불이고 얘는 400불인가 395불인가 그래요. 밑에 보면 쭉 나올 겁니다. 예, 395불이네요. 예, 395불이고 제가 신청한 카드는 95불입니다. 95불 매년 내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예, 근데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들의 혜택이 어떤 건가? 한번 이제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서 볼까요? 좀 여러분들 보기 쉽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 똑같은데 요 첫 번째 두 카드는 구매할 때마다 1불당 1.25 마일을 줍니다. 근데 요 위에 카드는
1 불당 2 마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00 불을 사용했다 그러면 8,000 마일이 적립되는 겁니다, 이 카드에. 자 그럼 이제 8,000 마일이 적립되면 그거는 돈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가치냐? 한 80 불 정도 가치예요. 왜냐하면 100 마일당 1 불 줍니다. 그러니까 1 마일당 1 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비행기 타는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호텔 및 렌트카 이용 시 무제한 5 마일씩 적립해 준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카드는 더 혜택이 좋죠. 예 좋긴 한데 자 이 처음에 보너스 마일이라는 게 있죠. 75,000 보너스 마일.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 카드를 받은 뒤에 3 개월 이내 정확히 말하면 90일 이내에 4,000 불을 이 카드로 사용해야 됩니다. 4,000 불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75,000 마일의 마일리지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4,000 불을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1 마일당 이제 1 불당 2 마일을 준다 보니까 8,000 마일이 더 쌓여요. 그래서 총 어떻게 쌓이냐면 83,000 마일 이상이 쌓입니다. 딱 4,000 불 쓰면 석 달 뒤에는 83,000 마일이 씁니다. 83,000 마일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100 마일당 1 불이니까 830 불 밸류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30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0 불 쓰고 830 불이 생긴다. 꽤 큰 거예요. 한 20% 정도가 킥백이 되는 겁니다. 꽤 크죠. 근데 이거는 처음 오픈했을 때만 주는 혜택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 카드를 1년 쓰고 나서 이 밑에 카드 애니얼 피가 없는 카드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혜택이 있어요. 되게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현찰 들고 와서 한국에서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현찰 들고 왔습니까? 그냥 4,000 불 예 한국 와서 돈 필요한 거 다 카드로 내시면 돼요. 카드로 내시고 매달 매달 갚아 나가면 사실상 이자도 안 내잖아요. 전혀 이자도 안 내잖아요. 그것도 잘 길게 쓰면 거의 2달 가까이 이자 안 나고 남의 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이먼 데이가 예를 들어서 15일이다. 그러면 16일 날 썼으면 그다음 15일까지 그게 적립되다가 세이먼이 그다음 16일, 15일 되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28일 내에 혹은 30일 내에 그 돈을 갚으면 이자가 안 붙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는 스테이먼 데이 바로 전까지 쓰기 때문에 한 달밖에 뭐 돈을 갖다가 쓸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돈도 나중에 내는데 그 스테이먼 데이 안에만 돈을 내면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830 불의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830 불의 혜택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글로벌 엔트리나 TSA 프리책 이거를 할 때 100불 크레딧을 준다는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 예, 저는 글로벌 엔트리 카드가 있거든요. 요거 신청하는 비용이 100불입니다. 글로벌 엔트리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여행 다닐 때, 미국 내 여행 다닐 때, 한국에 오실 때, 어디 가실 때든 간에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 자주 다니시고 비행기 자주 타시는 분들은 글로벌 엔트리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글로벌 엔트리 신청하셨다? 벤처 카드 신청하시고 이 벤처 카드로 글로벌 엔트리 비용을 내시잖아요. 그럼 100불 크레딧 줍니다. 그러면 저처럼 830불 크레딧만 이득 보나요? 아닙니다. 930불을 이득 보는 거예요. 4,000불을 석 달 안에 사용하면 930불입니다. 4,000불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한 1,300불 꼴이에요. 예, 1,300불 꼴인데 솔직히 한국 나와서 물가가 너무 싸서 제가 4,000불을 갖다가 못 채울 뻔했어요. 못 채우면 아깝잖아요. 예, 750불 돈에 75,000 마일을 갖다 준다는데 못 채우면 아까울 뻔했잖아요. 그래서 치과를 가갖고 치과 이제 디파짓을 하는데 100만 원만 디파짓 해주세요. 근데 제가 굳이 200만 원 내겠다고 그래서 200만 원 내고 그래봤자 1,400 몇십 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겨우겨우 4,000불을 채워서 830불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카드에 또 이제 혜택이 또 뭐가 있나. 근데 이자율은 요즘에 다 비싸요. 19.99에서 29.99 변동 이자율인데 요즘에 뭐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다 비쌉니다. 크레딧 카드 점수가 좋아도 비싸요. 예, 저도 뭐 제일 싼 게 18%뭐 이러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뭐 크레딧 카드 밀려서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이자율 내면 너무 아까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달 매달 갚을 수 있는 분들 어차피 한국에서 현찰 들고 갈 바에 현찰 대신 요걸로 쓰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한국 나와서 돈은 딱 한 번 뽑았습니다. 돈은 어디서 뽑으시면 되냐면 미국의 ATM 카드, 예, 미국의 ATM 카드 갖고 오셔갖고 한국의 ATM에서 돈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럼 물론 ATM 다른 타 회사 ATM을 쓰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어요. 예, 수수료가 붙는데 그거는 뭐 미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체이스 뱅크라 하더라도 체이스 뱅크가 없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돈을 뽑는다. 혹은 세븐일레븐에 있는 ATM 머신에 돈을 뽑는다. 그러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는 ATM 기계마다 좀 다르니까 뭐 수수료가 붙는 거 감안하시고 돈을 뽑으시면 되는데 딱 한 번 뽑았던 게 여기 지역 축제가 있어서 축제 때는 이제
상인들 예 이 장돌뱅이 상인들이 와서 이제 셋업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30만 원 딱 뽑았었는데 예 30만 원 뽑아 쓰고 지금 뭐 남은 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비상으로 만에 하나 카드가 못 받는 곳이라든가 카드가 안 되는 곳에 갈 때 그때를 위해서 몇만 원 비상금을 넣고 다니는데 현찰을 쓴 기억이 뭐 그때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편의점 가서 뭐 한 2-3천 원어치 사면서 카드 내도 아무도 눈살 찌푸리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1,000원 쓰면서 카드 써도 되는데 예 어떤 가게는 1,000원 쓰면 현찰 없어요. 예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보편적으로 1,000원으로 살 게 없어요. 껌 한 통? 예 1,000원이면 껌 한 통 가격인가? 뭐 그거 사러 가시지 않잖아요. 음료수 하나 먹어도 한 적어도 뭐 2,000원 뭐 1,5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갔다가 이제 음료수 하나 드시고 뭐 이렇게 과자 하나 드셔도 뭐 2,000원 충분히 나오는데 크레딧 카드 쓴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한국 가서 한 달에 1,300불 사용하는 건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 벤처 카드, 예 벤처 카드를 갖다 제가 밑에 링크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누르고 벤처 카드, 크레딧 카드 점수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단 조건은 크레딧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제가 75,000 보너스를 받고 나서도 앞으로 1불 사용할 때마다 2마일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벤처 카드 나중에 전화기 앱도 있고 근데 벤처 카드를 통해서 호텔을 이용하거나 혹은 식당을 가거나 혹은 벤처 카드 통해서 어디를 가면 5배까지도 줍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불을 썼다 그러면 5,000 마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5,000 마일이라는 뜻은 50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0불의 혜택을 받는데 그럼 그 혜택을 어떻게 받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8만 마일이 있어요. 그러면 한 800불 값어치라고 했죠. 예, 이걸 현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현찰로 바꾸면 400불밖에 안 줘요. 예, 절반밖에 안 줍니다. 그 대신 이걸 이용해서 이 앱 안에 있는 호텔을 이용한다든가 레스토랑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쓴 걸 갖다가 다 그 크레딧을 줍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뭐 800불 어치랬다. 비행기표를 샀는데 800불이 들어갔다. 그러면 비행기표 샀는데 1,000불이 들어갔다. 그럼 800불 공제해주고 여기 있는 마일리지로 나머지 200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자, 되게 좋죠. 근데 막상 여기 들어가 보면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이게 여기서 좀 함정이 있구나.'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태국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전에 이미 이 벤처 카드로 제주 항공 여행권 예 비행기표 520불을 결제했고 호텔 또 한 곳에 우선 며칠 동안 묵을 호텔 한 800불 정도를 결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리임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아이템 중에서도 여행 관련된 거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요걸로.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곳에서 예약을 했는데 다른 곳을 통해서 싼 예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주 항공에 들어서 특가를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싸게 예약했어요. 보편적으로 지금 태국 가는데 왕복 둘이 한 800불 정도 나오는데 500불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불 절약했잖아요. 근데 '아 요걸 혜택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들어가면 800불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벤처에서 소개시켜 주는 이 여행사나 비행기표를 살 필요가 없고 본인이 샀잖아요. 그러면 그게 트러블로 되면 나중에 여기서 리임버스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니까 리임버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 얼마가 있었냐면 84,000 마일이 조금 더 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00불 넘게 썼으니까 4,000불이면 8,000 마일이죠. 그리고 75,000 마일 줬으니까 기본적으로 83,000에 조금 더 써서 83,000 뭐 몇십 마일이 있었는데 830불 돈이죠. 예 다 리임버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 여행 가는 거는 그냥 비행기표하고 숙박료는 무료로 가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바로 직접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이런 혜택을 받으면 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금 말해서 어차피 4,000불을 현찰로 쓸 거 이 카드를 통해서 쓰면 매달 매달 갚아 나가면 이자도 하나도 안 물고요. 그다음에 830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 회비가 99불이잖아요. 95불이죠 이거는. 처음에 95불이 아까울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글로벌 엔트리 신청하면 그것만 갖고도 95불 돈을 뽑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신청 못 했으니까 좀 아깝긴 하죠. 그렇지만 830불 이상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거 100불 1 년에 낸다 하더라도 730불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1 년은 쓸 만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카드의 이 중간 거 예 벤처 리워드 카드 요걸 좀 신청하시면 좋을 듯하고 제가 밑에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눌러서 어차피 여러분이 신청하실 거면 그 링크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저한테 또 혜택이 제가 뭐 오퍼를 해 줬다고 좀 혜택이 있으니까 이왕 하실 거면 그 밑에 링크 눌러서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손해 갈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 보시고 좋으면 다른 분들한테 또 여러분 또 오퍼 링크를 갖다 주셔 갖고 신청하시면
또 엑스트라 마일리지 또 혜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드는 뭐냐면 스카이패스 카드입니다. 스카이패스인데 이거는 대한항공 옆에 대한항공 로고가 있죠. 대한항공과 미국의 유에스뱅크 이 두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크레딧 카드입니다. 스카이패스도 세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스카이패스 블루 비자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비자 시그니처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셀렉트 비자 시그니처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해요. 비용이 얼마냐면 그냥 스카이블루 비자 카드는 애니얼피가 없고 중간 카드는 애니얼피가 99불이고 제일 좋은 거는 450불입니다. 어우, 비싸죠. 매년 450불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혜택은 뭐냐면 마일리지를 주는데 이 마일리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비행기, 대한항공 비행기 탈 때 실제로 비행기 탈 때 쓸 수 있는 마일리지예요. 당연히 저희 가족은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예, 저희 애들도 하나씩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도 갖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더 추가로 한 게 뭐냐면 한 장 더 추가로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99불을 낸다 하더라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신청하면 4만 마일 보너스 마일을 주는데 이것도 조건이 똑같습니다. 90일 안에 4,000불을 써야 돼요. 90일 안에 4,000불을 안 쓰면 4만 마일을 안 줍니다. 자, 그럼 이 4만 마일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 예. 이것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뭐 돈으로 따지면 혜택은 거의 비슷해요. 예. 근데 이건 좀 이따 이제 공제 마일리지 이 표를 갖다 보여드릴 건데 4만 마일을 받고 대한항공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면 꽤 좋다는 거죠. 자, 99불 B는 내는데 옆에 제일 비싼 거는 6만 마일을 줍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거는 1만 마일밖에 안 줘요. 만 마일은 쓸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간 카드를 갖다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여기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한 장 더 신청할 수 있어요. 예. 비즈니스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는 5만 마일 보너스를 줍니다. 근데 이거는 5,000불을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4,000불이 아니라 5,000불. 그래서 총 4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4만 마일 보너스를 주고요. 그다음에 제일 비싼 카드는 그냥 카드를 갖고 있어도 해마다 10,000마일씩 계속 넣어줍니다. 예, 이게 좀 다르죠. 그리고 그 보너스 마일리지를 갖다가 뭐 5,000마일 더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맨 끝에 게 사실상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회사는 1불 쓸 때마다 1마일 줍니다. 그래서 제가 10,000마일이 필요하다. 그럼 10,000불을 써야 돼요. 10,000불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 카드로 대한항공 티켓을 산다 그러면 2배로 줍니다. 대한항공 티켓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불짜리 샀다 그러면 2,000마일을 줍니다. 근데 맨 끝에 카드는 3X 3,000마일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첫 번째 카드는 그냥 한 배만 주는 거고. 야, 식사나 호텔 같은 데 그다음에 자동차 렌탈 뭐 이런 같은 것도 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2배씩 주고 2배씩 주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 항공사 살 때도 제일 비싼 카드는 2배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쭉 있는데 이런 혜택은 이제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항공 티켓을 할 때 5%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근데 제가 신청한 중간 카드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제일 비싼 카드는 1년에 2번까지 혜택을 줍니다. 저는 이 녹색 카드를 신청했거든요. 99불짜리.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5%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티켓을 샀어요. 이게 본인하고 배우자 티켓까지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티켓을 샀는데 5,000불 샀어요. 그러면 5%면 250불이 세이브되는 겁니다. 250불 깎아주는 거예요. 제가 99불 내도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근데 1년에 뭐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2번 깎을 수 있는 제일 큰 카드를 쓰면 250불씩 2번 하면 5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450불 내도 아깝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 라운지 티켓을 2장 줍니다. 저도 뭐 2장을 받았어요. 근데 라운지는 대한항공 라운지가 있는 곳인데 뭐 LA 있고요. 라스베가스는 없습니다. LA 있고 인천공항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라운지 티켓을 언제 사용하기를 권해드리냐면 인천공항에서 사용해드리기를 좀 권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 시설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다 그러면 라운지 티켓이 또 사실상 필요가 없긴 해요. 예, 그래서 별로 좀 의미가 없고 그 대신에 이 라운지 티켓을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 여행 같은 거 한다. 근데 대한항공 인천공항에 가는데 뭐 일반 이코노미를 끊어서 티켓이 없다. 그러면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꼼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제주항공을 이용해서 태국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을 이용하고 타 항공사 티켓을 사놓고 이 라운지 티켓은 이용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대한항공 티켓을 이용하고 태국을 갔다. 그러면 이 라운지 티켓이 있으면 제가 이코노미라 하더라도 라운지 들어서 밥도 먹고 휴식도 하고 낮잠도 자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이용을 못한다는 이런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아깝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대한항공을 이용했으면 한 30만 원이 더 들어가니까 굳이 라운지 이용한다고 30만 원 더 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듀티 프리에서 25불짜리 쿠폰을 줍니다. 예, 2장 줍니다. 그래서 50불. 뭐 면세점에서 살 때는. 그러니까 그건 제일 좋은 카드예요. 제 카드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래블 크레딧 주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도 TSA 글로벌 엔트리 신청할 때 100불 디스카운트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일 좋은 카드예요. 제 카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글로벌 엔트리 신청 안 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카드 신청해 볼만 하죠. 당연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Foreign Transaction Fee라는 거는 없습니다. 요 카드나. 예, 그래서 이런 거 없고요. 근데 만약에 뭐 여행하다가 취소가 됐다든가 뭐 이럴 때 뭐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뭐 여행이 늦어져 갖고 거기다 손해 보상해주고 이런 특혜 등이 450불 내는 제일 비싼 카드에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갖다가 뭐 리딤 해갖고 그다음에 뭐 스카이팀의 파트너 회사,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같이 스카이팀을 하고 있는 파트너 회사들인데 그 회사한테 이 마일리지를 리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델타 항공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이죠. 예, 미국의 델타가 스카이 패스랑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간에 스카이 패스 비자 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카이 패스 비자 카드를 갖다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예, 런 모어를 누르면 딱 나오는데 뭐 되게 보기 편하게 나왔죠. 예, 녹색 카드고요. 카드 넘버는 뒤에 있습니다. 99불 애니얼피고 그다음에 코리안 에어 티켓을 샀을 때 5% 디스카운트, 그다음에 여행 다닐 때는 2배 마일리지를 준다는 거, 그다음에 카 라운지 쿠폰 2장 준다는 거. 예, 이런 혜택들이 쭉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일리지가 얼마큼 있어야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딱 보면 이 코리안에어에서 공제 마일리지 이게 딱 나와 있는데 출발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일반석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편도입니다. 예, 미국을 갈 때 유럽, 중동, 북미 대양주 3만 5천 마일을 차감합니다. 편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4만 마일을 받았다. 아까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카드 그걸 이용해서 첫 90일 동안 4천 불을 사용하면 4만 마일을 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썼던 돈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4만 마일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썼어도 4천 마일은 더 생겼죠. 4만 4천 마일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카드로 또 대한항공 티켓도 사고 뭐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한 5, 6만 마일 정도 있는데 3만 5천 마일이면 편도가 되고 7만 마일이면 왕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모으면 이제 왕복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왕복도 될 수가 있는데 왕복 비행기 티켓 값이 요즘에 뭐 얼마 하죠? 한 1,500, 1,600? 예. 그러면 편도라고 해도 사실상 편도가 좀 더 비싸긴 해요. 예. 그렇지만 편도의 값어치만 하더라도 800불 값어치는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벤처 카드에 있는 800불 정도 이득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비슷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만 마일이면 왕복 티켓을 끊을 수 있어요. 그 대신 돈을 좀 내야 되는 게 유류 할증세 뭐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내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0 몇십 불 정도 더 내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게 평수기 때 가격이고요. 예, 성수기 때는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스티지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즈니스 클래스거든요. 예. 62,500 마일. 그래갖고 지금 이제 12만 5천 마일이죠. 예, 12만 5천 마일이면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평수기 때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12만 5천 마일을 지금 4만 마일 받고 나서 8만 마일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2만 5천 마일인데 둘이 왕복을 하려면 25만 마일이 필요한 거예요. 둘이 비즈니스석을 사고 한국과 미국을 왕복을 하려면 25만 마일이 필요한데 25만 마일을 갖다가 와 어떻게 모아? 예, 처음에 뭐 4만 마일씩 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8만 마일을 한다라도 뭐 10몇 마일을 더 모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이 카드를 갖다가 이제 비즈니스 용도로 쓰니까 이게 1불 쓸 때마다 1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25만 마일이다. 그러면 25만 불을 이 카드를 쓰고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25만 마일 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8만 마일 보너스 주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걸로 작년에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비즈니스 클래스 탄 것까지는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 카드를 신청해 갖고 4만 마일씩 생긴 걸 갖다가 예, 부모님한테 줬습니다. 예, 애들이. 예, 그래서 뭐 아버지 어머니 갔다 오라고 아빠 엄마 갔다 오라고 마일리지를 좀 줬기 때문에 그걸 보태서 이렇게 좀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젊었을 때는 굳이 뭐 비즈니스 탈 필요가 없다, 아깝다 이런 생각에 마일리지 모아서 저희 어머님 드렸어요. 예, 근데 아이들도 그런 거 보고 크니까 또 아이들 크니까 이제 자기네들 비즈니스 뭐 이런 카드 같은 거 만들었고 이런 그 마일리지가 생기면 이제 부모를 주게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아이들 다 컸으니까 이제 아빠 엄마도 좀 편하게 한국 좀 가자 그래 갖고 갔는데
그래도 마일리지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예 이번까지 비즈니스를 타고 당분간 비즈니스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제가 요즘에 또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카드로 몇만 마일씩 쉽게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비즈니스 한번 타려면 1 년에 둘이 타려면 이제 25만 마일, 예 25만 마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5만 불을 매년 비즈니스로 돈이 in and out 한다 그러면 매년 비즈니스 요 카드는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는 예 '한 번씩 쓸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고요.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비즈니스 하신다 그러면 이 카드를 만들어 갖고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마일리지 드릴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자녀분도 뭐 매달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하는데 한 10,000불씩 자재를 사 와야 돼요. 그럼 1 년이면 120,000 불이잖아요. 그럼 120,000 마일이 쌓이는 건데 그러면 거의 비즈니스 클래스 한 장이 생기는 건데 매달 쓰고 매달 갚고 매달 쓰고 매달 갚고 자 크레딧 카드의 함정은 뭐냐면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자가 눈 불듯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매달 매달 뭐 갚아 나간다 그럼 굳이 한국 나가서 10,000불 현찰 들고 와서 그걸 동대문시장에서 바꾼다? 뭐 아무 혜택도 없는데 왜 그걸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카드로 쓰세요. 그리고 돈 현찰 들고 가는 거 위험합니다. 누가 또 알면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엔트리 이거 좀 설명드릴 건데 글로벌 엔트리가 뭔지 모르신 분들은 뭐냐면 미국에 보면 TSA 프리라고 이제 줄 안 서고 그러니까 검색하는 데서 간단하게 줄 서 갖고 들어가는 거 있죠. 예 그게 TSA 프리인데 TSA 프리 플러스 다른 나라 이제 협약된 나라 한국도 포함됩니다. 이런 나라 들어갈 때 되게 간소하게 들어가는 이런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신분 증명을 하는 카드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글로벌 엔트리라는 카드입니다. 이게 신청비가 100불이 들어가요. 100불이 들어가는데 이 100불 들어가는 거를 아까 말했듯이 이 비자 카드, 예, 스카이패스 비자 카드에서 제일 비싼 것도 100불 크레딧 주고 혹은 제가 신청했던 벤처 카드도 100불 크레딧 주니까 혹시 이거 없는데 이 카드 신청하신 분들은 요거 100불 예, 무료로 다 돈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또 요거 사용하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엔트리 요걸 이용하셔 갖고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TSA 프리가 있고 글로벌 엔트리가 있고 넥서스가 있고 센트럴가 있고 패스트가 있는데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은 글로벌 엔트리가 제일 편합니다. TSA 프리만 신청해도 77불 95전인데 조금만 더 내면 100불만 내면 글로벌 엔트리가 무료예요. 예. 글로벌 엔트리는 TSA 프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들어갈 때 쉽게 쉽게 들어가요. 예, 거기는 혁대 풀 필요도 없고요. 신발 벗을 필요도 없습니다. 노트북 따로 꺼낼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한국 들어올 때나 미국 들어올 때도 되게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카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주 여행 가시는 분들은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한 번 만들면 5년인가? 예, 5년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예, 5년인가 그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신청하시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요거 미국 가시면 신청해 놓으시면 좋을 듯하고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신 분들은 스카이패스 카드 있죠? 예, 이거 한국어 버튼 누르면 이제 한국어로 나와요. 예, 여기에. 스카이패스가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벤처 카드는 한국에서 신청해 갖고 카드를 받지를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한국에 혹시 나와 계신 분들도 요걸 신청해 놓고 미국에 누구 아는 사람한테 요걸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그 카드를 받자마자 한국에다가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예. 이게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쓰면 좋은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전화기에다가 앱을 꼭 받으세요. 앱을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대한항공, 유에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잘 나온 게 이제 한국과 이제 유에스뱅크, 이제 스카이베스가 같이 하는 거라서 그런지 돈을 쓰잖아요. 어떤 데는 저쪽에 계산이 따강 하고 되는 순간 여기 바로 떠요. 예. 그리고 미국 돈으로 바로 계산해 줍니다. 얼마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캐피탈 원 같은 경우도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돈 쓴 게 뜨기 때문에 돈 관리하기가 쉽고요. 또 두 번째 좋은 건 뭐냐면 만약에 여행 다니다 카드를 잃어버리잖아요. 예. 예전에는 전화 걸어서 저 카드 잃어버렸으니까 중지시켜 주세요. 예. 앱에서 다 중지됩니다. 예, 앱에서 홀드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어디 갔지? 지갑 잃어버렸는데 남 있으면 어떡하지? 예, 바로 전화기 앱에서 홀드를 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홀드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찰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게 크레딧 카드라고 좀 보시면 될 듯하고 한국의 물가가 확실히 좀 미국보다는 싸긴 하죠. 예, 그리고 요즘에 또 달러 가치가 높아갖고 요즘에 한국 오니까 너무 좀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할 정도로 돈 쓰기가 편하긴 편해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서울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저거 4,000불 요거 4,000불 8,000불이거든요. 8,000불을 갖다가 석 달 안에 쓰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예, 미국에서부터 사용했는데 석 달 안에 8,000불 쓰는 게 진짜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으면 이제 한 달에 3,000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카드 합쳐 갖고 3,000불도 안 되는 돈이에요. 미국 같으면 뭐 그 정도 쓰겠지 했는데 한국 와 보니까 돈 쓸 데가 없어 갖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벤처 카드는 한 1,500불 정도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카드 받자마자 뭐 몇 번 쓰다가 한국 갖고 와서 한국에서 계속 썼는데도 불구하고 2,500불 밖에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겨우겨우 궁리를 하다가 제 치과 가서 제가 이 치과 비용의 일부를 갖다가 이 카드 요 카드로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꺼번에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눠 내시면 됩니다. 어차피 치과 치료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걸리는 거라서." 그래서 처음에 100만 원만 달라고 했는데 제가 굳이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 갖고 200만 원을 결제를 했더니 1,400 몇십 불이 돼 갖고 가까스로 턱걸이로 90일 되기 이틀 전에 와 이 딱 4,000불에서 한 10불인가 딱 오버되게 정확히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보니까 75,000 마일 들어왔고 75,000 마일 들어온 거에다가 4,000불 썼으니까 8,000 마일 더 들어왔고 83,000 마일 들어왔는데 83,000 이면 830불 밸류로 비행기표를 사거나 호텔을 예약하거나 그럴 수 있고 혹은 현찰로 바꾸면 그 절반 돈 한 415불 정도를 크레딧을 준다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걸 해 보려니까 좀 '선택의 폭이 많이 없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 카드로 제가 뭐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그다음에 뭐 태국 가는 이 태국 가서 이제 있는 호텔도 예약하고 근데 그걸 다 리임버스 해 줬다는 거니까 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 이제 치과 빼놓고 2,500불 썼다는데 2,500불도 안 쓴 게 거기서 또 800불은요. 태국 가는 비행기표하고 그다음에 거기 호텔값하고 이거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천 몇백 불밖에 안 썼어요.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천 몇백 불밖에 안 썼어요. 한 달에 800불? 예 이 정도도 못 쓴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이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카드 스카이패스 카드는 제가 이제 다른 스카이패스 카드 있는데 이 카드를 갖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다니면서 쓰라고 이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도 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카드도 어떻게 4,000불을 메꿨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미리 사야 되니까 일부러 그 카드로 미리 샀습니다. 근데 왜 그 카드로 샀냐?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스카이패스 카드로 대한항공 티켓 사면 2배 마일리지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1불 쓸 때마다 1마일밖에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 티켓 값으로 2,000불 썼다 그러면 4,000 마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0 마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당연히 썼고요. 그다음에 또 그걸로 비행기 또 수수료 같은 거 다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겨우겨우 4,000불 메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메꾸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돈 쓸 일이 좀 많은데 지방이니까 좀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스카이패스 카드를 뭐 지난 이제 2달 동안 2달 반 정도 됐는데 2달 반 동안 이제 생활비 쓴 거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스카이패스 카드로 쓴 거는 한 2,000불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제 이제 벤처 카드로 쓴 거는 한 1,700불 정도 이 정도 하고 한 3,700불 정도 이 정도 쓴 것 같아요. 2달 3,700불에다가 1,500불 정도가 뭐가 들었냐면 집세가 들었어요. 이 집세는 이제 한국에는 이제 은행 어카운트로 이제 왜냐면 한국 돈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에서 좀 드렸는데 그래서 총 쓴 게 한 4천 몇백 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500불을 안 쓴 것 같아요. 한 달에 집세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2,500불을 안 쓴 것 같아요. 물론 돈 더 썼죠. 거기다가 제 치과 치료 있었고 비행기표 샀으니까 그거를 포함 안 하면 한국에서 생활비로는 한 달에 한 2,200? 이 정도면 이 집세 그다음에 뭐 생활비, 자동차 기름도 넣고 어디 밥도 사 먹고 이렇게 좀 다녔던 걸로 좀 보이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현명하게 돈을 쓰시고요. 여러 가지 혜택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주말마다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좋은 정보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